머신러닝 1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Evaluation Metrics, 즉 평가 지표입니다. 여기 굳이 앞에 Grid Search, 격자 찾기라고 적은 이유는 평가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Grid Search라고 하는 파라미터 변화 확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분류가 정확하다, 어떤 예측이 정확하였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과학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보 생략이 많은 것인데요. 가장 쉽게 accurate, 정확한 이라고 하는 형용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영미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accurate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에 첫 번째 정확한이란 말로 가장 많이 쓰이긴 하지만 두 번째 정밀한이란 말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즉 이처럼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정확하다라는 말이 다양한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accuracy라고 하는 통계 지표는 정확성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정밀성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 정확성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정확성이 맞을까요?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accuracy라는 말을 그냥 쓰기보다는 어떤 분류의 평가 지표의 수치가 무엇만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실제로 논문들에서 어떤 것이 더 정확하다, 덜 정확하다 이런 것을 말하고 싶을 경우에는 어떤 분류 평가 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더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파이프라인 모듈 그리고 파이프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벡터라이저와 클래시파이어의 파이프라인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리드 서치 CV라고 하는 메소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맨 앞에 이 파이프라인 인스턴스를 넣고요. 다음에 parameter grid라고 하는 변화에 대한 입력, 변화에 대한 아규먼트가 있고요. 그 뒤에 과연 어떤 지표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스코어링 옵션이 있고요. 조금씩 더 살펴볼게요. 그 중에서 verbos는 이 verb, 동사 혹은 언어라고 하면 verbos라는 게 언어가 많은 것이니까요. 말이 많다. 즉 지금 상황을 다 설명해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반복해서 묶어 사용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Feature Extraction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텍스트라고 하는 서브 모듈에서 TF, IDF라고 하는 벡터라이저, 즉 피처 매트릭스를 변환하는 클래스를 가져왔습니다. 본래 백업 워즈는 그 가방자리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포함되는지 표시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카운트만 할 때에는 카운트 벡터라이저, 그 다음으로 다음과 같이 단어의 가중치를 조정한 형태의 백업 워즈 벡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격자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원래 코드를 조금 더 보시기 편하게 제 말로 바꿔서 적어보았습니다. 먼저 파이프라인을 벡터라이저와 클래시파이어의 묶음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이 그리드 서치의 아규먼트 첫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라미터입니다. 세 번째로는 점수 지표입니다. 네 번째로는 몇 분할을 할지를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말 많을지를 결정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프로세서 유닛의 개수를 결정해줍니다. 사실은 CPU라고 그 가이드에 적혀 있는데요. 혹시 추후에 어떤 프로세서 유닛이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그 공통 약자인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여기에 n은 각자의 컴퓨터에 따라서 n이 무엇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 각각이 이 매칭되는 것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칭되는 것이죠. 실제로 가이드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모델 언더바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그리드 서치 CV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사실은 맨 처음 아규먼트가 파이프라인일 필요는 꼭 없습니다. 에스티메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는 파라미터가 맞고요. 스코어링도 그렇고 n잡스가 사실 먼저 나왔는데 저희는 n잡스를 맨 마지막으로 보냈죠. 그리고 verbos가 있었고 CV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멤버로는 fit과 predict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전에 클래시파이어 선언을 했을 때 fit과 predict가 사용됐던 것을 다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기 성능 평가를 해볼 건데요. 네, 이번엔 confusion matrix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혼합 행렬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구조는 actual class가 있고 prediction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제 클래스 레이블이 있고요. 추정된 클래스의 레이블이 있습니다.
예상치다 이렇게 해서 predic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추정한 것이다 해서 predi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actual class의 레이블이 1일 때 정말 예상도 1이면은 true면서 동시에 positive인 거고요. actual class가 1인데 실수한 겁니다. 실수로 말을 하면 false가 되고요. 실수로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네, 원래 actual이 1인데 0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negative가 나오게 되겠죠. 다음으로 actual class가 0인데 반대로 1이라고 말했을 때는 또 false일 거고, 그래서 1이라고 표현될 거고요. 0인데 0이라고 제대로 말했으면 negative가 true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prediction 입장에서 보았을 때 1이다, 0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기 뒤에 있는 단어예요. positive다, negative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다, 음성 반응이다 라고 할 때의 그 표현입니다. 즉, 결과가 나온 것, 예상해서 나온 것, 추정해서 나온 것이 positive냐, negative냐 라고 뒤에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사실과 비교했을 때 정답이고 참일 때 true, 틀렸을 때 false, 이게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자, 영어적 사고에서 봤을 때 앞에 게 더 중요하다고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사실인지 거짓말인지가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true가 먼저 나오죠. true야, 정말이야. 그랬을 때 그게 양성으로 true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확인하게 된 거고, 사실인데 음성이면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때 이 이름이 왜 컨퓨전 매트릭스일까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예상들이 있었습니다. 뭐 혼돈스럽다. 왜냐하면 실제 클래스 레이블과 예상한, 추정한 클래스 레이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혼돈스럽다 해서 컨퓨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퓨전, 어떤 정보가 혼합되어 존재한다. 실제와 다른 거짓이면서 음성인 것, 거짓이면서 양성인 것,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뜻에서 퓨전이란 말을 사용했다. 그리고 함께 퓨전되어 있다는 뜻에서 컨퓨전이 사용되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이론들 중에서 이 혼합되었다라는 정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더 좋으라는 의미에서요. 왜냐? 자, 우리가 어떤 융합이라고 할 때에 퓨전이란 말을 많이 써요. 다양한 정보들이 혼재되어서 그것이 어떤 테이블을 이루기에는 이것이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자연계에서 이런 융합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융합이 일어날 때 어떤 입력들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 퓨전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컨퓨전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라서 차용해 왔습니다. 실제 레이블과 예상 레이블 간의 다양한 관계가 혼합되어 있다는 뜻에서 혼합 행렬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컨퓨전 매트릭스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들이 있습니다. 먼저 액츄얼 클래스에 대해서 잘 맞췄을 때 true이면서 양성으로 예측한 것이 바로 true positive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요. 혹시 이 각각의 용어에 대해 헷갈리실까봐 아래 따로 분리해서 한 번 더 기재해 놓았습니다. 반대로 음성으로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존재하고요. 다음으로 거짓을 말하는데 그것이 양성으로 예측해서 거짓을 말할 때가 있고요. 다음으로 거짓을 말하는데 음성으로 예측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다음과 같이 혼합 행렬에는 이런 네 가지 구성들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조합된 다양한 퍼포먼스 매트릭스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매트릭스라는 말이 지표란 뜻의 싱글러 텀이에요. 즉, 이 자체로도 단수 형태의 단어입니다. 분류 우수성에 대한 지표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이름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5가지가 동시에 있고 이 5가지를 동시에 이해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분명히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이것을 배울 때 많이 헷갈렸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퍼포먼스 매트릭스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외우다 보면은 분명히 이것이 저것이었는가 헷갈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깊이와 관련이 없고요. 암기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각 특성별로 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크게 특성이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왜냐? 요 위에는 분모가 모든 데이터셋 개수를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라는 거죠. 이것을 토탈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토탈 데이터셋이 분모에 있고 분자에 참이냐 거짓이냐를 놓으면 다음과 같이 정확성이냐 에러 레이시냐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나머지 세 가지는 분모에 조금 일부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나머지 세 가지는 이 위의 것과는 다르게 기억하시는 것이 추후에도 다음에 활용하실 때에도 덜 헷갈리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다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 중에 이 정확도란 말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 정확도를 쓸 때에는 우리가 알고 싶은 클래스에 속한 케이스의 개수가 균형 잡혀져 있다고 하면은 이 어큐러시라는 말을 정확도로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정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지만 데이터 개수가 균형 잡혀 있다고 하면은 전체 중에 맞는 것을 좀 정한 거니까 이 정확도란 말이 대표성을 가지게 되죠. 이 풀 네임으로는 accuracy, 아까 accurate이라고 하는 형용사로부터 연관되어 있는 명사 accuracy가 정확도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줄여서 앞에 세 철자를 가져와서 ACC 대문자를 써가지고 accuracy라는 지표로 많이 활용돼요. 그리고 agreement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하는데요. 동의한다란 말을 할 때 agree라는 말을 쓰죠. 동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ctual class의 레이블과 predicted then class 레이블이 agree 되었다, 동감하였다, 동의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actual class가 심판 1이고 분류기가 분류한 것을 심판 2라고 했을 때 이 심판 1과 심판 2의 의견이 동의되었다 라는 의미로 agreement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error rate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실제 레이블이 아닌 잘못된 레이블을 보여주었을 때를 오차라고 볼 수 있게 되니까 분자에서 false 부분만 모아놓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error rate이 되고요. 그래서 1은 마이너스 accuracy 하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데이터 대비에 틀린 것, 그것이 에러니까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말이 되고 각 클래스 레이블이 균형 잡힌 케이스 개수를 갖고 있을 때는 충분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데이터셋 간의 케이스가 불균형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한 대학에서 학사 경고를 받으신 분들의 케이스와 학사 경고를 받지 않은 분들의 케이스가 여기서 레이블링을 하는 것이라면, 만약 학사 경고자를 양성이라고 하고 학사 경고가 아닌 경우에 음성이라고 한다면 그냥 전부 다 음성입니다 라고 해버려도 97%가 맞는 것으로 나옵니다. 97%의 케이스가 음성에 해당하고 그 음성을 음성이라고 한 거니까 이 accuracy라는 말이 전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메일 홍보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때 이메일 수신자 중에서 2%만 물건을 구매합니다. A라고 하는 이메일 수신자가 있을 때 이 A가 물건을 구매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라고 예측하고 싶다고 할게요. 무조건 구매 안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도 98이라고 하는 확률로 맞게 되니까 마치 정확성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균형 데이터셋에 대해서 지표가 필요합니다. 지표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질병과 마찬가지로 진단 키트에 넣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면봉이 아니라 오른쪽 아래와 같이 의료용 면봉을 통해서 코드 속에 있는 특정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우리는 질병 양성, 음성 반응을 확인하게 되죠.